태풍 차바가 남기고 간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 군은 휴일도 잊은 채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울산 태화시장도 차츰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해군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반도 전 해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은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육군항공전부대와 개인을 대상으로 2016년 항공사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고의 조종사에게는 탑 헬리건의 영예가 돌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말에도 우리 군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지역의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주말을 반납한 채 투입된 인원만 육해공군 만여 명.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주말에도 우리 군은 대민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9일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병들이 태풍 차바 피해를 당한 경상 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에는 병력 5,400여 명과 장비 60여 대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군의 7개 부대에서 약 4,300여 명,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1,100여 명입니다. 토요일인 8일에는 4,2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피해가 심했던 울산 태화시장에는 육군 53사단과 201 특공여단 등 육군 2,400여 명과 해병대, 공군 4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전 장병은 피해 지역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찾아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내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화시장 1층 상가와 도로는 점차 본래 모습을 되찾고 있지만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등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수해가 복구되어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군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는 시장 모습에 상인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합니다. 군인 아저씨들한테 고맙고요. 빨리 복구해서 옛날같이 장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에 나선 우리 국군.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군은 태풍 차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남부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민 지원을 군사작전 활동에 준하는 지휘 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울산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휩쓸고 간 태풍 차바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 현장. 군 장병들은 그곳에서 대민 지원에 나서 구슬땀을 흘리며 한시라도 빨리 주민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은 국민안전처와 협조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민 지원을 군사작전 활동에 준하는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을 정군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 내 다수 부대가 지원할 때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보고체계도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차원에서 단일화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소요를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공식 대민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2만여 명의 병력과 장비 200여 대를 동원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미 양국 해군이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지스 구축함 등 우리 함정 40여 척과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참가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할 전망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 해군이 참가하는 2016 불굴의 의지 훈련이 10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 전 해역에서 열립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우리 해군 함정 40여 척을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순양함 등 미 해군함정 7척이 참가합니다. 해상 초계기 등 양국 해군의 항공기와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도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는 후방 침투를 기도하는 적 특수전부대 경멸을 위한 훈련이 진행되고 서남 해역에선 항모 강습단 훈련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또한 해상 무력 억제와 대잠전, 대공전, 항모 호송작전 등을 통해 양국 해군의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합참은 10일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엄기학 3군 사령관은 수도권 방어의 핵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평시 군사 대비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해공군 국정감사에 앞서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엄기학 3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야전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도권과 중서부 전선을 사수해야 하는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GP 주변 수목을 제거하고 전투 행위와 무관한 행정적 요소를 과감히 정리하는 등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통과 공감의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령관으로부터 분대장까지 솔선수범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동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상하 공감 대응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책 있는 병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과 화학전, 전자전 대비 태세 등을 집중 질의했고 장병들의 복지 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오후에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2016 육군 항공사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육군 항공 최고의 사수인 탑 헬리건과 우수부대가 선정됩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항공 공격 헬기 500MD의 기관총에서 수백 발의 탄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옵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의 2.75인치 로켓포도 약 2km 전방의 표적을 초토화시킵니다. 헬기 조종사들의 공중 사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육군 항공 사격대회 현장. 육군 항공 사격대회는 실전적인 사격을 통해 공세적인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한 최정예 전투형 항공부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공격 헬기 대대의 대표로 출전한 217명의 조종사들은 발칸포와 기관총, 로켓, 토우 등 4종류의 화기를 사격하며 개인과 부대별로 기량을 뽐냅니다. 특히 개인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조종사는 탑 헬리건으로 선정됩니다. 탑 헬리건은 육군항공 최고의 공격 헬기 사수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칭호로서 부대는 지난 99년부터 탑 헬리건을 선발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격 이외 부문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직책 수행 능력과 기량을 평가해 우수 요원과 부대를 표창합니다. 결과는 11월 초에 발표되며 최우수 부대와 탑 헬리건 조종사에게는 대통령 상장이 수여됩니다. 일발 필중, 백발백중, 적 도발 시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육군항공의 능력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육군항공 사격대회. 헬기 조종사들의 근무 의욕 고취와 전투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제570돌 한글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글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글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즐기며 한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70돌을 기념하는 한글 한마당 축제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글 지식 겨루기와 장원급제 4행시 대회 등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글과 관련된 제시어로 4행시를 짓는 장원급제 4행시 대회는 참가자들이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겨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글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날 행사에서도 한글을 좀 더 몸속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도 가득했습니다. 훈민정음 목판 인쇄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전통 의상 체험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들로 구성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가 너무 다채로워서 아이들에게 너무 경험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 하지만 정작 한글이 가진 의미를 잊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번 한글 한마당 축제는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육군 7군단이 지난 6일 지역 주민에게 군에 대한 친근감과 호국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부대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예대회와 함께 다양한 군 체험 행사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묵직한 굉음을 울리며 헬기 한 대가 연병장으로 날아옵니다. 곧이어 대원들이 로프에 거꾸로 매달려 강화하자 학생들은 신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육군 7군단이 인근 지역 주민과 초등학교, 보훈단체 관계관 등 700여 명을 초청한 부대 개방 행사 현장입니다. 저희 군단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시고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와 저희 군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군단과 우리 군을 믿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진 태권도 시범, 아찔한 공중 날라차기에 탄성이 절로 터집니다. 저희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이렇게 멋진 운동인지 몰랐는데 반 친구들이랑 같이 좋은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진짜로 멋있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국 문예대회도 개최했습니다. 하얀 도화지는 어느새 알록달록한 동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군인 아저씨들을 그렸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정말 용맹하고 대단했어요. 샛노란 병아리 옷을 입은 어린이들은 소풍 온 듯 즐겁습니다. 한쪽에선 군장비 체험이 한창입니다. 헬기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각종 전투 장비들에 탑승해보며 학생들의 가슴에는 안보의식이 싹틉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K9을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신기해요. 어떤 적이든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대는 지난 1985년 경기도 이천 장호원으로 이전한 이래 꾸준히 지역 주민들의 호국정신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육군 7군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육군 3사단이 지난 7일 38선 최선봉 돌파 기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3사단은 6.25 전쟁 당시 38선을 최선봉으로 돌파해 국군의 날 제정에 기여한 부대로 올해는 부대가 국군의 날 기념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대는 38선 최선봉 돌파의 의미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진취적인 백골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 부대원이 100km를 급속 행군하는 38 대행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골 장병들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백골 정신을 계승하여 명품 백골인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완벽한 DMZ 경계작전과 간부 정예화 등을 통해 선배 전우들의 백골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은 지난 6일 지역보훈단체와 가족들 등 20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민광군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역보훈단체의 초청 행사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를 다지는 전문 하사들의 임관식과 각 보훈단체장들의 자랑스러운 열병식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후배 장병들의 난타 공연과 절도 있으면서도 신나는 군무를 감상하며
모두들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그 노병들을 잊지 않고 이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병 행사거나 모든 행사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잘 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포병여단의 핵심 장비를 관람하고 군용품 전시회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군복과 군보급품, 화포 미니어처 등을 전시해 선배 전우들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배 전우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뜻깊었고 한번 대접해드릴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로 민관군이 더욱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선배 전우들의 혼을 이어받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요즘 가상증강 현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군에서도 가상증강 현실을 이용한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체계 개발이 한창인데요. 방산인 시간. 오늘은 3D 화면과 장비가 가장 잘 연동됐다고 평가받는 주식회사 유즈브레인넷의 장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소총을 든 시연자가 가상 공간에서 시가전을 벌입니다. 적의 총탄이 날아오면 숨고 피하고 기회가 생기면 빠르게 쏴서 사살시킵니다. 쫓고 쫓기는 전투.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과 몰입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좀 벗어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원들의 각계 전투, 작전 이행 능력,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즈브레인넷에서 개발한 전투훈련 시뮬레이터. 국내에서 화면과 장비의 연동이 가장 우수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총을 들고 위아래, 전후좌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소총을 돌리면 왼쪽 화면이, 오른쪽으로 소총을 돌리면 오른쪽 화면이 실제처럼 나타납니다. 꼬박 2년 동안 연구 개발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화면은 요 앞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입감이 떨어지고 이거를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 TTS에서 개선을 다 하여 제대로 돼 있는 상용화 시뮬레이터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훈련은 세계적인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공간에서 반복 훈련을 하고 실전에 투입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유사시 아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쪽 분위기가 점점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해외 진출을 해서 이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대부분 했으면 합니다. 가상증강 현실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군 전술 훈련 시뮬레이션. 우리 군 훈련의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미 양국 해군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전 해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